실루엣만 봐도 두 번째, 세 번째도 알겠다. 세 번째 트럼프 같아요. 세 번째도 알겠다. 두 번째 김정은입니다. 오늘이 이번엔 북한에서 열병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의 넘버 2들이 다 방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김정은의 모습도 보이고요. 많은 이 평양 시민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에서 자, 김정은이 전야제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러시아의 2인자 메드베데프 그리고 이 중국의 2인자까지 모두 북한을 찾았습니다. 오늘 북한의 열병식에서 새 무기가 등장할지도 관건입니다. 신형 ICBM 화성 20평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 장착 실물 공개 주목, 화성 11마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속 분리형 탄도 초음속 수당 미사일, 신형 대잠 미사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등등 이거 다 우리에게 위협적인 무기들도 공개가 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한 전성훈 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 우리가 중국의 열병식 봤는데 네. 북한도 열병식을 하네요? 네. 그 이제 주요 행사 때마다 열병식을 했고 최근에는 매년 뭐 당창건 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건국절이라든가 이렇게 열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왜 하는 겁니까? 올해가 이제 당창건 80주년. 그 사실 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보다는 당이 우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이 창건됐다는 얘기 결국은 이제 국가가 창건됐다는 얘기고. 근데 이번에는 그 러시아와 중국의 2인자들이 그 높은 2인자들이 이번에 왜 다 옵니까, 북한에? 80주년이기 때문에. 소위 북한에서는 소위 꺾어지는 해. 그래서 네. 5년 주기, 10년 주기를 상당히 그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예. 80주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는 성대하게 행사를 해야 되고 뭐 김정은의 내심은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왔으면 최고로 좋았을 텐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 지금 그 부통령 했던 그 메드베데프 이 사람은 이미 올 봄부터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격을 맞춰야 되니까 중국에서 2인자인 리창 그 총리가 오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김정은이 제2의 건국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온갖 요소 색출 제거, 간부들은 제2 건국 같은 중대한 책무 있다. 10년 안에 모든 분야를 새롭게 변천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전성 원장님, 이건 네.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지금 내부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사실 지금 북한으로서는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다만 저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 주변에서 어른거리는 것보다 김정은이 더 위협으로 느낄 것은 한류입니다. 한류가 북한에 침투해가지고 북한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주목하게 봐야 될 점은 세계 곳곳에서 네. 거의 그 Z세대가 그 사회 불만을 표출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여러 나라 정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가 네팔 아닙니까? 네팔이죠. 방글라데시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은 한류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북한 사회가 혼란을 빠질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2023년도에 평양 문화어 보호법, 그러니까 남한 말투 못 쓰게 하는 거, 또 2021년대 청년 교양 보장법, 또 2020년대 반동 사상 문화 보호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란에 그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독재 체제인데도 팬클럽이 있어요. BTS. 예, BTS. 그 BTS 팬클럽 회원들의 얘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BTS 팬클럽 회원들과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이란 BTS 팬들이 예. 평양 BTS 팬들과 그러니까 소통한다. 소통을 한다.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일정한 교류가 있을 거고 아마 그러한 소통은 일반 서민들이 아니고 고위층 자들들 간의 교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하는데 평양에도 아미들이 있다. 그런 정도로 이런 침투가 이 사실 문화적인 침투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김주애가 BTS 팬? 뭐 이렇게 저렇게 공군조 같은 데 나와가지고 미사일 산참 본 다음에 집에 가서는 BTS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네.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창건 80주년을 기념해서 제2의 건국을 한다면서도 첫째는 사상 통제, 내부 통제고 둘째는 좀 더 잘 살게 만들겠다.
오늘도 보니까 그 당선권 기준 연설하면서 몇 년 더 고생하면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김정은 정권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위 시쳇말로 북한에서 오빠 금지법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발간 잡지 조선 어문 최신호 김영윤 김일성 종합대학 부교수 이색적 요소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남한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2023년 방금 언급하신 평양 문화호 보호법을 채택했는데 여기서 오빠 이걸 괴뢰말 찌꺼기로 규정했습니다. 얼마 전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나경원 우리 의원에게 윤석열 오빠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북한 법에 따르면 저거는 괴뢰말 찌꺼기예요. 남한 말도 맞긴 하네요. 최고 사형이다. 북한 전문가이기도 또 하신 김우식 교수님. 네. 오빠는 왜 못 쓰게 하는 겁니까? 사실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면 가장 친근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오빠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애인도 오빠라고 하고 뭐 결혼해도 신혼초에는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류가 들어가면서 남한 드라마를 보면 그걸 따라하게 되거든요. 네네. 특히 청소년들, 북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사실은 아름아름 단어라는 건, 사용하는 단어라는 건 사람이 누가 쓰게 되면 한 명이 쓰면 두 명이 쓰게 되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 같은 단어가 가장 상징적인 나만 따라하는 단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2023년에 평양문화보호법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K 한류 드라마에 의해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였던 오빠라는 호칭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전성훈 박사님이 말씀 잘하셨지만 지금 북한으로서는 핵무장도 돼 있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연대가 튼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으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당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에 신경 쓰는 사이에 내부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오빠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 젊은이들의 당에 대한 어떤 그 공경심의 약화, 또 젊은이들의 당에 대한 자유로운 어떤 자기 생활의 주장, 이런 것들이 아름아름 퍼지게 되면 사실 통제가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평양날 때 이야기 들어보면 북한 보위부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남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말을 안 듣잖아요, 시킨 대로. 네. 근데 자기들은 평양 시민들 10만 명 동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제인데 이 통제가 젊은이들부터 무너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래저래 고민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빠라는 말은 비굴하고 간드러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듣기만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